꽃님이님들, 지금 환율 뉴스 그냥 넘기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원달러 1480원, 1500원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장바구니 물가부터 대출이자 노후자금까지 한 번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돈의 흐름과 가계 재정을 분석해온 김하진입니다. 현장에서 늘 느끼는 건 환율은 숫자가 아니라 생활을 먼저 공격한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 보면 환율 이야기가 매일 나오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바로 꽃님이님들 생활입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수입 식품 가격이 오르고 전기요금도 따라 올라갑니다. 이게 다 환율 때문이에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가정의 재정 상황을 봐왔습니다.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고정 수입으로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연금 받으시는 분들, 예금 이자로 생활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제일 먼저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자꾸 늘어나니까요. 환율은 단순히 외국 돈과 우리 돈의 교환 비율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 말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수입에 의존하는 물건들, 석유나 천연가스, 수입 농산물, 이런 것들의 가격이 바로 올라가요. 지금 이 흐름을 모르고 지나가면 몇 달 뒤 꽃님이님들 통장은 이미 늦어 있을 수 있어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생활비 부족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환율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환율은 전문가들이나 신경 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환율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마트에서 장 볼 때,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전기요금 낼 때, 모든 곳에서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왜 이렇게 생활이 팍팍해졌는지 이유도 모른 채 힘들어 하시게 돼요. 저는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 하는 후회입니다. 환율이 오를 때 미리 대비했다면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꽃님이님들께 미리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물가 오르는 속도 체감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며칠 전 지인 한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엔 경제 뉴스 잘 안 보던 분인데 요즘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이상하다고 하시더군요. 같은 장바구니인데 계산대 금액이 자꾸 올라간다는 겁니다. 처음엔 자기가 물건을 더 담은 건가 싶어서 장 보는 리스트를 적어가며 확인했대요. 근데 정말 똑같은 물건들인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분은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그 연금 액수는 그대로인데 쓸 곳은 자꾸 늘어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요즘 환율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환율이 뭐길래 자기 생활까지 힘들게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환율 얘기를 하니까 처음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고 하더군요. 환율은 외국 나가는 사람들이나 신경 쓰는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해외여행 갈 때나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 저도 예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분께 천천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바나나, 커피, 밀가루 이런 것들이 다 수입품이라고요. 환율이 오르면 이런 물건들을 들여오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석유도 전부 수입하잖아요. 석유 가격이 오르면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운송비가 올라가고 그럼 모든 물건 값이 덩달아 오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물가 상승이 우연이 아니라
환율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환율이 오르자 그분 생활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온 게 기름값이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전보다 몇천 원씩 더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장 보는 비용이 올랐어요. 같은 품목인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장바구니 크기를 줄일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택배나 배송비도 올랐고요. 인터넷으로 물건 주문하면 예전엔 무료 배송이던 게 이제 배송비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은행 문자로 대출 이자 조정 안내가 왔고요.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이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매달 내는 이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이것도 환율 때문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환율과 금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환율이 불안하면 금리도 따라서 움직이고 그게 대출 이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분이 뒤늦게 말하더군요. 아, 환율이 이렇게 내 생활로 바로 오는 거였구나 하고요. 그제야 환율 뉴스를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미 물가는 많이 올라 있었고 생활비는 빠듯해진 상태였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비단 한 분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꽃님이님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세요. 환율이 오르는데 그게 왜 내 생활을 힘들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재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말씀드릴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여러분의 재정 안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생활비 관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전략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재정 안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환율과 직접 연결되는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환율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환율이 왜 오르는지 그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그냥 오르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들을 알면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요인은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환율이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돈을 두고 받는 이자보다 미국에 돈을 두고 받는 이자가 더 높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자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 자료를 보면 금리 차가 1% 이상 벌어진 기간이 장기화됐습니다. 이게 몇 달도 아니고 꽤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리 차이가 클수록 돈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그럼 환율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62세 이정훈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예금을 원화에서 달러로 일부 옮기셨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달러 예금 이자가 훨씬 높다는 걸 아셨거든요. 실제로 이자를 비교해 보니 원화 예금보다 달러 예금이 이자를 더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바꿔서 예금에 넣으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 달러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환율 상승이에요. 금리 격차가 클 때는 자산 통화를 한쪽에만 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원화만 갖고 계시면 금리도 낮고 환율이 오르면 가치도 떨어지니까 이중으로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단기 환율 예측만 믿고 무리하게 달러로 옮기는 건 위험합니다. 환율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전문가들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옮기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분산해서 갖고 계시는 게 안전해요. 꽃님이님들은 지금 예금 통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화는 달러보다 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돈을 많이 찍어냈다는 뜻이에요.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사과가 10개 있는데 돈이 100만 원 있으면 사과 한 개에 10만 원이죠. 근데 돈을 200만 원으로 늘리면 사과 한 개 가격이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사과 개수는 그대로인데 돈만 늘어났으니까요. 국내외 통계기관 자료를 보면 최근 20년간 원화 증가 속도가 달러 증가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정부가 경제를 살리려고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게 지금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돈을 많이 풀면 당장은 경기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겨요. 68세 박영수님은 이 문제를 피부로 느끼신 분입니다. 이분은 20년 전부터 꾸준히 저축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통장 숫자는 늘었는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건 오히려 줄어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든 거예요. 저축은 열심히 했는데 실질 가치는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현금만 쌓아두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물론 현금도 필요해요. 급할 때 쓸 돈은 있어야죠. 근데 여유 자금까지 전부 현금으로만 갖고 계시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고민하셔야 합니다. 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또는 안정적인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단 위험 자산에 한 번에 몰리는 건 피해야 합니다. 주식이 좋다고 전 재산을 주식에 넣는다거나 부동산이 좋다고 무리해서 대출받아 집을 사는 건 위험합니다. 분산이 핵심이에요. 여러 자산에 조금씩 나눠서 갖고 계시는 게 안전합니다. 현금 비중이 너무 높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금리 인하 기대가 흔들리면 달러는 다시 강해집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달러가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생각보다 적게 내리면 달러가 다시 강해집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안전한 쪽으로 돈을 옮기거든요. 그게 바로 달러예요. 해외 금융연구소 보고서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질 때 달러 선호 현상이 강해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전 세계 기축통화니까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달러를 사 모으는 거예요. 그럼 달러 가격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55세 김성호님은 해외 직구를 자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환율이 안정적일 땐 별 문제가 없었는데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 물건을 주문하니까 가격이 훨씬 비싸진 거예요. 같은 물건인데 환율 때문에 몇만 원씩 더 내야 했습니다. 해외 결제할 때마다 부담이 커지니까 직구를 포기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불확실한 시기엔 지출 계획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는 조금 미루는 거예요. 특히 해외에서 사는 물건이나 수입품은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급하게 사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조금 참았다가 환율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이득이에요. 하지만 공포 뉴스에 과잉 반응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환율이 계속 오를 거라고 하면 불안해서 급하게 달러를 사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환율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움직임에 휘둘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해요. 최근 환율 뉴스 보며 불안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비하시면 됩니다.
환율은 기름값과 식료품 가격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게 제일 체감이 빠른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석유를 전부 수입합니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죠. 환율이 오르면 같은 석유를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기름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물건 운송비가 올라가요. 트럭이 다니려면 기름이 필요하니까요. 국내 소비자 물가 분석 자료를 보면 환율과 에너지 가격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환율이 오르면 한두 달 뒤에 기름값이 따라 오르고 또 한두 달 뒤엔 전체 물가가 오르는 패턴이 반복돼요. 이게 거의 공식처럼 작동합니다. 60세 최은정님은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마트에서 장을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는 품목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장보기 비용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시더군요. 계산하고 나오면서 영수증을 보는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금액이 올라 있었대요. 특히 수입 과일이나 가공식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고정 지출부터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들, 예를 들어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안 쓰는 구독 서비스 같은 건 해지하고 요금제도 내 사용량에 맞는 걸로 바꾸면 월 몇만 원씩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대체 소비도 고민해 보세요. 꼭 수입 과일이 아니어도 국산 과일로 바꿀 수 있고 비싼 수입 고기 대신 국산 고기나 생선을 먹을 수도 있죠. 작은 변화지만 한 달 누적하면 꽤 큰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단기 할인에 속아서 과소비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요즘 마트 가면 할인 행사가 많잖아요. 근데 할인한다고 필요 없는 것까지 사면 오히려 낭비예요. 정말 필요한 것만 사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요즘 가장 부담되는 지출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달러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잖아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 말이에요. 이런 주식을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그럼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증권 관련 기관 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젊은 층뿐 아니라 중장년층, 시니어층에서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수익률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58세 오상민 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주변에서 미국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증권사 앱도 깔고 공부도 좀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투자하려고 보니 환율이 많이 올라 있는 거예요. 환율이 낮을 때 달러를 미리 사놨어야 했는데 그걸 놓쳐서 아쉬워하셨습니다. 해외 투자할 때는 분할 환전과 분할 투자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환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럼 환율이 높을 때도 사고 낮을 때도 사서 평균 가격을 맞출 수 있어요. 이걸 평균 단가 낮추기라고 하는데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유행에 따라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요즘 이 주식이 뜬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면 안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해서 나도 벌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해외 투자 비중은 스스로 편안한 수준인가요? 너무 많은 돈을 해외에 넣어두면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적정 비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기업들의 해외 투자로 장기적인 달러 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짓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 큰 규모의 달러가 필요해요. 그럼 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죠. 개인들의 해외 투자보다 규모가 훨씬 크니까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국내 경제 연구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 기업이 동시에 해외 투자를 늘리면 달러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서 환율이 급등할 수 있어요. 65세 정우진님은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인데 환율 변동 때문에 생활비 계산이 어려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연금 액수는 정해져 있는데 물가가 자꾸 오르니까 한 달 생활비를 얼마로 잡아야 할지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예전엔 이 정도면 충분했는데 요즘엔 부족하다고 느끼신대요. 이런 상황에서는 생활비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여유롭게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줄여서 계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 쓰시던 분이라면 180만 원 정도로 목표를 낮춰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물가가 오르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환율 변동을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면 안 됩니다. 환율은 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시경제 흐름이고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서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후 생활비 계산할 때 환율을 반영하고 계신가요? 앞으로는 환율 변동도 고려해서 생활비를 계획하시는 게 필요해요.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가 늘어나니까요. 여러분의 일상 지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이런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율 급등기에 실제 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출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환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필수 지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름값, 전기요금, 식료품비 이런 것들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나가는 돈이잖아요. 이 필수 지출 항목들이 환율 때문에 동시에 오르면 한 달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고정 지출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충 이 정도 나간다고만 생각하시지 정확한 금액을 모르시는 거예요.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보험료, 통신비, 각종 구독료, 관리비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게 합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에요. 한번 종이에 적어보세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뭐가 있는지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각 항목마다 정말 필요한 건지 줄일 수 있는 건지 따져보세요. 안 보는 케이블 채널, 안 듣는 음악 스트리밍, 안 가는 헬스장 회비 이런 것들 다 정리하면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전략 강박에 사로잡히면 스트레스만 커집니다. 어떤 분들은 환율 오른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해서 모든 지출을 확 줄이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끼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포기하고 이렇게 살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해요. 꼭 필요한 지출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거죠. 친구들과의 만남은 유지하되 비싼 식당 대신 동네 카페에서 만나는 식으로요. 취미 활동도 계속하되 돈이 많이 드는 방식 대신 경제적인 방식을 찾는 겁니다. 한 달 고정 지출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 조건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금리 변동은 환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환율이 불안정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게 되고 그게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금리가 오르면 매달 내는 이자가 늘어나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셨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한 달 이자가 몇십만 원씩 늘었어요. 처음 대출 받을 때는 금리가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대출을 받으셨는데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부담이 커진 거죠. 대출이 있다면 지금 내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확인해 보세요. 변동금리라면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중도 상환을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일부라도 먼저 갚으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환 계획 없이 추가로 대출받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요즘 생활비가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거나 카드론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출은 금리가 엄청 높아요. 단기적으로는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이 됩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상담받아 보세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상환 기간을 조정해서 월 부담을 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조건에 따라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대출 금리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내가 지금 얼마의 이자를 내고 있는지, 원금은 얼마나 갚아지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자산을 한 통화에만 몰아두면 환율 변동에 취약해집니다. 요즘 같은 시기엔 자산 통화를 분산하는 게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에요. 원화만 갖고 계시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손해를 보고 달러만 갖고 계시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갖고 계시는 게 안전해요. 예를 들어 예금의 70%는 원화로 30%는 달러로 나눠서 갖고 계신다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든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됩니다. 물론 비율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은 피하세요. 환율이 오른다고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거나 환율이 내릴 거라고 전부 원화로 바꾸는 건 도박이에요. 환율은 단기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도 틀릴 때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겠어요? 단계적으로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확 바꾸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조금씩 옮기는 거예요. 이번 달에 10%, 다음 달에 10% 이런 식으로요. 그럼 환율 평균을 맞출 수 있어서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자산이 한쪽에 치우쳐 있진 않나요? 통장 잔고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조정을 고려해 보세요. 환율이 불안할수록 소비 심리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안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괜히 불안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사 모으거나 반대로 너무 움츠러들어서 필요한 것도 안 사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좋지 않아요. 공포성 구매를 조심하세요. 환율 오른다고 해서 달러를 급하게 사 모으거나 물가 오른다고 해서 생필품을 과도하게 사재기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쓸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과도한 비축은 오히려 자금을 묶어두는 거고 나중에 필요할 때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구매 전에 하루만 기다려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사지 마시고 하루 정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지 판단할 시간이 생겨요. 충동 구매의 대부분은 이렇게 하루만 기다려도 안 사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장바구니 담기 기법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쇼핑할 때 사고 싶은 물건을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요. 그리고 결제는 바로 안 하고 3일 정도 놔둡니다. 3일 후에 다시 보면 절반은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된대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구매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충동 구매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정말 필요했던 물건이었나요?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보를 제대로 걸러서 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환율 관련 뉴스나 유튜브 영상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다 믿으면 안 돼요. 과장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환율 폭락한다, 대폭등한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 조심하셔야 해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누가 카톡으로 보내준 글, 누가 말했다는 카더라, 통신 이런 건 대부분 정확하지 않아요. 정보는 공식 기관에서 나온 것만 믿으세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통계청 이런 곳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가장 정확합니다. 핵심만 골라서 보는 연습을 하세요. 뉴스 기사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제목과 핵심 몇 줄만 파악하면 됩니다.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져요. 꼭 필요한 정보만 간추려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뉴스를 보고 더 불안해지신 적 없으세요?
그렇다면 뉴스 보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핵심 뉴스를 체크하시고 나머지 시간엔 불안을 키우는 콘텐츠는 피하세요. 환율 변동기에는 현금 흐름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해요. 통장에 얼마가 있고 이번 달에 얼마가 나갈지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매일 쓴 돈을 기록하면 어디에 돈이 많이 나가는지 보여요. 카드값이 많이 나오는지, 현금 지출이 많은지, 어떤 항목에서 돈이 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비비를 따로 마련해 두세요. 매달 수입의 10% 정도는 비상금으로 쌓아두는 겁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으려면 예비비가 있어야 해요. 이게 없으면 급할 때 대출을 받게 되고 그게 빚으로 이어집니다. 자동이체 날짜를 월초로 몰아두지 마세요. 월급 들어오는 날에 모든 자동이체가 빠져나가면 한 달 생활비가 부족해져요. 날짜를 분산해서 중간중간 빠져나가게 설정하면 자금 운용이 더 수월합니다. 통장을 쪼개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나누는 거죠.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각 통장에 분배되게 설정해 두면 관리가 편합니다. 긴급 상황 시나리오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수입이 갑자기 줄어든다면, 큰 병원비가 나온다면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겁니다. 계획이 있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도 덜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점검들이 모여서 큰 안정을 만듭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실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참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죠? 뉴스에서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은 우리 생활 가장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은 멀리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십니다. 외국 나가는 사람들, 수출입하는 회사들이나 신경 쓰는 거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마트에서 사는 바나나 한 송이,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 한 방울, 이 모든 게 환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고 그게 우리 생활비를 압박하는 거예요. 특히 고정 수입으로 사시는 꽃님이님들에게는 더 큰 타격이 됩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들, 예금 이자로 사시는 분들, 이분들은 들어오는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나가는 돈만 자꾸 늘어나니까 한 달 생활이 점점 빠듯해지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힘들어졌다고 느끼신다면 그게 바로 환율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 압박과 부채 부담이 동시에 커집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카드를 긁고 카드값 내려고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가 또 오르고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한번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빠져나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와중에도 생활의 안정을 지킬 수 있어요. 미리 대비하고 지출을 조정하고 자산을 분산하면 환율이 올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요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준금리 격차, 통화량 증가, 미국 통화 정책 불확실성, 수입 물가 상승, 해외 투자 증가, 기업의 달러 유출,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요인 하나만으로 환율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지금처럼 큰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점검해야 할 5가지 포인트도 기억하세요. 지출 구조 재점검, 대출 조건 점검, 자산 통화 분산, 소비 심리 관리, 정보 필터링, 이 5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환율 급등기를 무사히 넘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느낀 건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환율 상승기를 겪어도 어떤 분은 잘 버티시고 어떤 분은 무너지세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미리 알고 대비했느냐, 모르고 지나갔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지출 내역을 다시 한번 차분히 들여다보세요.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지출, 이 모든 걸 종이에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요. 적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생각보다 불필요한 지출이 많거든요. 안 쓰는 구독료, 충동적으로 산 물건들, 습관적으로 사는 커피나 간식들, 이런 것들이 한 달 누적하면 꽤 큰 금액이에요. 이걸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비상금을 만드세요. 통장에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비상금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아요. 이 비상금이 여러분의 재정 안전망이 되는 겁니다. 환율은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겁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환율 자체를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우리 생활을 관리할 수는 있어요. 지출을 조절하고 저축을 늘리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이런 정보는 많은 분들이 알수록 좋습니다. 함께 알고 함께 대비하면 우리 모두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꽃님이님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거나 도움이 된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